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을 때, 너 스마트폰 사주면 맨날 게임할 거잖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벌써 부정적인 걸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조절을 못하는 아이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첫 스마트폰 어떻게 접근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LG U 플러스에서 출시된 카카오 리틀 프렌즈 폰 3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첫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전문가 필진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서 오늘 영상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동영상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 지금은 그래도 영유아기 때는 누구 폰을 가지고 보나요? 우리 부모님 폰을 빌려서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도 잘 우리가 조절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의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다. 나의 스마트폰을 가지게 됐을 때 이것을 잘 조절해서 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사줘야 되냐. 그 시기도 고민이 되고 사줘도 그쵸. 그 다음이 문제죠.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스마트폰 사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 왠지 1학년은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어린 것 같고 좀 최대한 늦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답이 뭐냐면 20살에 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네. 제가 이유를 여쭤봤더니 뭐였냐? 첫 번째, 스마트폰이 생기면 아이가 너무 중독될 것 같다. 지금도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내 스마트폰이 생기면 얼마나 이 게임을 하겠냐. 중독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것 같아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스마트폰이 없으면 중독될 일은 없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환경을 다 똑같이 만들어줄 수 없단 말입니다. 나는 없는데 친구는 있어. 나는 간식이 없는데 친구는 초콜릿을 먹고 있어. 그럼 어때요? 더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그걸 계속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는 먹는 친구들을 보면서 계속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용돈 받을 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자기가 사 먹습니다.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동만 자꾸 통제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속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나중에 정말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 뭐 다 조절 잘하나요? 성인들도 스마트폰 중독 많잖아요. 그쵸?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아주 어릴 때부터 언제 스마트폰을 사줄 건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왔거든요. 아이가 5살 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8살 때 나는 키즈폰을 살 거다. 왜냐면 제 친구 딸이 8살인데 걔가 이제 키즈폰을 가지고 있는 걸 보더니 이제 꿈이 생긴 거죠. 이제 워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5학년짜리 언니가 어른들이 쓰는 폰을 갖고 있는 걸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꿈이 바뀌었어. 이제 자기도 8살 때는 키즈폰, 5학년이 되면은 엄마처럼 갤럭시를 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자 이제 했는데, 보니까 이 U 플러스 카카오 리틀 프렌즈 폰 3 이게 갤럭시 A10e 그 모델이더라고요. 예, 제 거보다 더 좋아요. 그냥 이거 5학년 때까지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8살에 사줄 건데, 갈등은 생기면 또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아이가 친구를 놀이터에서 자꾸 때린다고 놀이터를 아예 안 나가버리면 아이가 친구 사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 배울 수 없겠죠. 물론 갈등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아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그럴 수 없다면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을 때, 너 스마트폰 사주면 맨날 게임할 거잖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벌써 부정적인 걸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조절을 못하는 아이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의 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 나는 그런 아이구나 라고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넣어줘야 될까요? 어떤 생각의 틀? 아, 나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조절을 잘하는 아이야 라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스마트폰에 좀 중독되거나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문제로 찾아오는 부모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솔루션이 뭐냐면, 부모님이 그런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아이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분 스마트폰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너 오늘 30분만 해. 30분만 하고 이제 그만하는 거야. 얘기해서 너무 착해. 말이 잘 들어요. 그래서 30분만 하고 딱 끝내. 자, 이런 A라는 아이가 있고요. B라는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엄마 나 오늘 10분은 이거 하고 10분은 이거 하고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할게요 라고 말한 다음에 지키는 아이. 지금 당장의 결과는 똑같죠. 그쵸? 30분 한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어떤 스마트폰 이런 걸 사용하면서 조절해야 되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조절하는 힘의 차이는 다르겠죠. 예.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이 U 플러스 카카오 리틀 프렌즈 폰 3에 보면은 그 기능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에 키위 플레이 퀴즈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면 스스로 모드가 있거든요. 나 스스로 모드를 얼만큼 진행할 건가? 3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앱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뭐 U 플러스 모바일 TV 아이들 나라. 요건 뭐냐면 그 U 플러스 TV에서 보던 거를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요. 아이들 콘텐츠를. 뭐 그거를 나는 하겠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기를 누르고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몇 분씩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계획서를 보냅니다. 딱 보내면 부모님 폰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계획 세웠는지를 보고 승인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아이가 실천을 해서 지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외적 보상이에요. 네, 외적 보상,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 뭐 간식을 주는 거, 뭘 사주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외적 보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외적 보상 없이 움직이는 아이는 없어요. 월급 안 주는데 일하는 사람 없죠. 그쵸? 일단 아이의 행동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적 보상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외적 보상만 강조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외적 보상 없을 때 움직이지 않아. 포인트 주지 않으면 나 안 해. 그리고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체가 외적 보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조절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는 유튜브 1시간 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은 30분 계획한 거야? 이야,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고. 이거 다 지키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줘서 다음번에 또 더 볼 수 있대. 한번 지켜볼까, 우리? 지켜서 포인트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어때요?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외적 보상을 강조해 줍니다. 야, 너 30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해달라 그러면 안 돼. 30분 했으니까 너 약속 지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 못 지킬 것 같아. 너 못 지키는 아이지? 이런 생각의 틀을 자꾸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야, 나는 1시간 할 줄 알았는데 30분밖에 안 한 거야? 야, 웬일이야. 우리 아들 하이파이브 해주고.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지켰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적 보상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지켰어요. 그러면 이때가 중요해요. 지켰을 때 아이가 이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많았더라도 노력한 걸로 우리는 만들어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사실 이거 시간 다 되면 더 하겠다고 짜증내고 엄마한테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한 대로 다 썼어? 또는 30분 이거 다 쓸 줄 알았는데 뭐야 28분밖에 안 쓴 거야? 2분을 안 쓰다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아들
조절할 수 있네. 이제 스마트폰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 엄마는 사실 사주면서 걱정 많이 했었거든. 이런 식으로 행동은 외적 보상으로 이끌어주지만 내적 보상을 강조하면서 상호작용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 생각의 틀을, 아, 나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걸 만들어가면서 정말 조절해야 되는 순간에 이 내적 동기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1시간, 1시간, 1시간 막 이렇게 해서 5시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다음에 엄마는 너랑 같이 좀 안아서 뒹굴뒹굴도 하고 싶고 좀 같이 퍼즐도 하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렇게 스마트폰 시간을 많이 하면 조금 우리가 같이 놀이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가 있든지 아니면은 간식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들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수용하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다 쓰면 다른 것들을 사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이걸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겠죠. 아, 그래도 나는 뭐 중간중간에 학교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절을 할 거야. 그러면 믿어주세요, 일단. 왜냐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 미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계획한 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이 그냥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놀이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놀이들 있잖아요. 엄마, 우리 아들 안아가지고 좀 놀고 싶어. 우리 기차놀이 좀 하자 할 수도 있고, 엄마랑 같이 그거 100피스짜리 우리 퍼즐 오늘 이번 주에 한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과 관계없이 그런 놀이들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줄겠죠. 그러면 아이가 그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우리가 야, 우리 아들이 이거 우리 딸 이거 시간 다 안 채우고 이렇게 남긴 거야? 야, 스마트폰 조절할 수 있네. 엄마보다 낫네. 엄마도 이거 스마트폰 맨날 갖고 다니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잘할 수가 있어? 칭찬해주면서 너는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는 아이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무턱대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다른 노력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주면서 이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예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5시간을 설정해서 3시간을 쓰든 3시간을 설정해서 3시간을 다 쓰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가 조절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너무 아이가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라면 그거는 이제 한계 설정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은요. 일상 훈육에서도 힘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더 강력한 거란 말이죠, 아이에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실 강하게 훈육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다른 거에서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훈육을 하면서 조절을 해나가야 이 스마트폰도 조절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아이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만 강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서 아이가 아, 난 조절할 수 있네? 나 통제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죠. 이거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절해서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려줘야 되는 그런 어떤 과도기 우리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이한테 영상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이왕이면 좀 영어 콘텐츠를 보여준다든지 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노출하려고 하는데 U 플러스 아이들 생생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AR로 해서 3D로 다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볼 수 있게끔 영어 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여기 이제 부모님 폰에 보면은 아이가 스스로 모드를 잘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지만 아이 위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학원에 가면은 그 시간에 거기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안이 높은 엄마다 보니까 현장 학습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보낼 때도 되게 고민하고 막 웬만하면 안 보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아무래도 아이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이동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휴대폰을 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의 엄마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주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부모님은 좋죠.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마가 나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 엄마가 막 전화 와요.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왜 거기에 있어? 지금 학원에 들어갈 시간인데 왜 지금 아직도 학교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소름 끼치겠죠. 벗어나고 싶어. 막 이 스마트폰이 족쇄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들도 좀 아이랑 유연하게 이렇게 왜 필요한지를 대화 나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근데 있잖아. 우리 젤리 전화기하고 엄마 거하고 연결이 돼 있대.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젤리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있습니다. 엄마한테 알려주고 다른데 뭐 피아노로 가면 피아노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이런 거를 엄마가 알 수 있대. 엄마는 사실 회사에 있으면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걱정되거든. 그런데 이게 전화기 너무 고맙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치? 이런 식으로 내가 너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전화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고마운 기능이야. 이거를 아이랑 먼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없고 또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가 나중에 돼서 엄마 이거 다 알아. 너 어디 있는지. 너 학원 안 가면 엄마한테 바로바로 다 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마치 내 휴대폰에 위치 추적을 걸어놓은 것 같은. 예. 아무리 사랑해도 무섭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우리에게 서로 도움을 주는지. 엄마는 그래서 이게 있어서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서 회사에서도 집중해서 일을 잘할 수가 있어. 보고 싶으면 궁금하면 딱 보고 또 일하다가 그러면 일이 더 빨리 끝나서 더 빨리 와서 만날 수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사주는 거 큰 결심이에요. 아이한테.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마트폰 압수야. 너 앱 엄마가 다 차단해. 엄마가 인터넷 다 차단해버려. 이거 다 인터넷도 차단할 수 있거든요. 유해한 콘텐츠도 아까 걱정하셔서 20살에 사준다 그랬잖아요. 다 여기서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받아들이게끔 하는 우리 부모님의 어떤 대화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겠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아이를 대하는 법, 아이를 설득하는 방법도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7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세상이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없으면 업무도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살게 될 텐데, 이 부정적인 면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지 못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사실 좀 아쉬운 것 같고, 기능을 알고 이런 게 다 있어도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이 발달에 맞지 않게끔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앞으로 이제 아이 스마트폰 사주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을 하실 텐데요. 무조건 통제보다 어떻게 조절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워낙 스마트폰을 좋아하고, 그쵸? 유혹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 때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